네, 이제 탄소 제로의 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탄소 소재를 소개를 하면서 탄소 소재, 개별 탄소 소재의 응용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탄소 소재를 전 분야를 한번 아우르면서 얘네들이 어떤 부분에 그 응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에너지, 항공우주, 방산, 전자로봇, 토목, 건축, 스포츠, 기계, 자동차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다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 소재 중에서도 좀 약간 그 똑같은 소재가 다른 부분에 적용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특정 분야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스포츠, 예를 들어서 스포츠, 뭐 토목, 그 다음에 항공우주 이러한 쪽에는 그 기계, 스포츠, 토목, 항공우주 이런 쪽에는 좀 강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방산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분에 사용되는 소재는 예를 들어서 뭐 탄소 섬유 또는 탄소 나노튜브와 같은 기본적으로 직조되면서도 어느 정도 기계적 물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해야 하고 에너지 여기 보면은 에너지 전자 이러한 분야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어느 정도 그 목적에 맞게 디자인된 물질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탄소 소재가 사용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세부 분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또 적합한 소재를 찾는 건 조금 또 다른 문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소재에 지금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수소 그 퓨어셀카 얘는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자, 여기 퓨어셀카 사실은 퓨어셀카는 에너지 분야에 사실은 적용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자동차에 적용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얘네들이 그 퓨어셀이라고 하는 게 연료전지인데 연료전지의 우리가 일렉트로드 또는 연료전지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수소의 저장으로서 우리가 탄소 나노 튜브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을 에너지 부분에도 적용을 할 수 있지만은 또는 탄소 섬유를 우리가 자동차 용도로도 자동차 이제 차체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똑같은 퓨어셀 카라 하더라도 그 차량이라 하더라도 거기 내부에 에너지 저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탄소 소재와 또는 이 차체로 사용되고 있는 탄소 소재는 조금 다른 핀트로 그 여길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또 뭐 여기 이제 뭐 미사일 이런 거 볼게요. 자, 미사일 같은 경우에 왜 갑자기 나왔을까? 자,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얘네가 보통 미사일을 쏠 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얘네들이 대기권 안으로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대륙간 탄도탄 이런 것들을 쏠 경우에는 얘네들이 대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기술이 뭐냐? 얘네들의 그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굉장히 높은 열이 있죠. 그런 열을 견딜 수 있는 내열 기술인데 이 내열에 가장 잘 쓰이는 소재가 뭐다? 탄소 소재, 흑연과 같은 이런 탄소 계열 소재들이 굉장히 이러한 내열 소재로서 잘 사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스텔스 쉽, 뭐 스텔스 여기 이제 뭐 스텔스 그 쉽도 있겠지만 뭐 스텔스 뭐 비행기도 있고 굉장히 이런 스텔스 기능이 사용되는 소재로서 외부에 있는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이 또 잘 사용이 될 수가 있겠다. 자, 이러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탄소 소재가 응용이 되고 이러한 탄소 소재가 응용이 되는 부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자 로봇 보세요. 항공 우주 방산, 뭐 기계 자동차 이러한 부분에서 거의 우리나라의 핵심 분야를 다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분야에서 우리가 선두가 되고 싶으면은 이러한 탄소 소재를 우리가 놓치고는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 소재를 산업화하기 위해서 핵심 탄소 소재 6개라고 이야기했죠.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액티베이티드 카본, 카본 블랙, 그다음에 흑연, 그다음에 이러한 6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탄소 핵심 소재를 정했고,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다양한 자동차부터 해서 뭐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의 정수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얘네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의 원료는 뭐 바이오, 석탄, 석유, 가스, CO2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러한 다양한 소재를 탄소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사실은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고요. 얘를 이렇게 탄소로 이렇게 만드는 거가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고, 이러한 탄소를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하는 게 어나더 또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단에 있든지 아니면 이쪽 단에 있든지 어느 쪽 단에 있든지 굉장히 중요한 탄소 관련한 플레이어로서 활동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거의 2030년은 현재 대비해서 거의 무슨 뭐 한 배 이상 이렇게 커지는 단계, 몇 배 이상 커지는 단계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탄소 소재의 시장 규모를 고려를 했을 때 이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 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더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핵심적인 플레이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탄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탄소 소재를 이제 그 응용으로서 각 예를 들어서 6대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흑연, 탄소 섬유, 카본 블랙, 나노튜브, 활성탄소, 그래핀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각각 가지는 이런 특징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판상 전도성, 그다음 탄소 섬유 같은 경우 섬유상 탄소, 카본 블랙 같은 경우 구형 탄소 입자 응집체, 탄소 나노튜브는 이제 원디 모양의 탄소 재료, 그다음 활성탄소는 미세 가공, 기공성, 비결정성, 그래핀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2차원 탄소 구조, 이러한 얘네들의 그 뭔가 시그니처한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다,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 표현한 뭐 탄소 나노튜브가 어디 적용되고 인조 흑연이 어디 적용되고 그래핀이 어디 적용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현재는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그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탄소 소재의 경우에 조금 이제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1차 전지에서부터 이미 흑연을 봉으로서 많이 사용했어요. 탄소 일렉트로드로서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2차 전지에 와서 훨씬 더 우리가 그 음극을 이제 흑연으로 사용하고 양극을 리튬 코발 옥사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는 그 전극제를 사용함으로써 고에너지 밀도, 그 다음에 고에너지 효율을 구현할 수 있고, 그 소형 경량화, 그 다음 고수명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 소재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흑연을 기반으로 한 탄소 소재도 얘만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작동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흑연으로만 응극제를 쓸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소재들은 이건 비단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어플리케이션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어떠한 소재라 하더라도 더 나은 소재가 나오면은 대체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흑연이란 소재가 굉장히 좀 우수한 그 음극제로 사용이 될 수 있지만은, 이거보다 더 그 성능이 우수한 다른 소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어찌 보면 이게 소재의 매력이기도 하죠. 그리고 연료전지, 그 다음에 초고용량 캐패시터, 이걸로서도 탄소 소재가 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연료전지로서는 이제 수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부산물로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고용량 캐패시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우리가 이제
그 초고용량 캐패시터로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게 액티베이트 카본 라이스 활성 탄소 섬유 또는 활성탄이 있는데 이러한 굉장히 높은 비표면적이 있죠. 서피스 에어리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비표면적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고 이 전하의 그 V를 곱할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Q가 생성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많은 전하를 이제 볼테지로 나눴을 경우에는 캐패시턴스가 생성이 된다고 했죠. 왜냐면 Q는 CV니까 Q는 CV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캐패시턴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하량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전하량을 높였을 경우에 그 우리가 일정한 그 전압 내에서 그 캐패시턴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높은 축전 용량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하 저장 또는 메모리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러한 부분에 응용이 될 수 있는 재료가 응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재료로서 우리가 그 초고용량 캐패시터로서 활성탄소를 사용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구조 재료로서 가장 각광이 받는 게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 복합 강화제 또는 탄소 복합제로서 항공산업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 자동차 이런 쪽으로서 굉장히 탄소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현재 그 우리가 에어버스든 아니면 보잉이든 마찬가지인데 항공기 동체의 핵심 소재로서는 가장 그 컴포짓이 가장 많긴 하죠. 하지만은 핵심 소재로서 이전에는 그 알루미늄, 두랄루민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탄소를 기반으로 한 복합 재료를 가장 많이 쓴다. 여기 보면은 이게 탄소를 기반으로 한 복합 소재거든요. 이쪽 이런 색깔들이 그러니까 탄소 기반한 복합 소재가 현재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소 재료의 특성, 그 다음에 핵심 탄소 재료, 그 다음에 이러한 그 6대 탄소 재료, 흑연, 탄소 나노 튜브, 그 다음에 그래핀, 그 다음에 그 탄소 섬유, 그리고 액티베이티드 카본, 카본 블랙 이 6개를 중심으로 한 핵심 탄소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다양한 기계, 에너지, 항공우주, 전자, 로봇, 토목, 건축, 스포츠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가장 최근에 그 이러한 우리가 각광받는 재료 두 가지를 예를 들었죠. 하나는 구조 재료로서 탄소 섬유 또는 에너지 재료로서 이제 그 다공성 탄소와 흑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탄소 소재의 경우에는 20세기에서 그 21세기로 넘어가고 21세기에서 우리가 22세기로 넘어갈 때 가장 핵심되는 소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탄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로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도 얘네들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완전히 초고부가 가치 그 재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생활이 앞으로 더욱더 핵심 소재로서 사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